절대 이 채소 생으로 드시지 마세요. 대장에 가스가 가득 차고 뼈가 부서집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1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채소를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샐러드 드시나요? 고기 드실 때 쌈 채소 많이 싸서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 채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재활센터에서 15년간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돕고 있는 팀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 15년 경력 중 가장 충격적인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4가지 채소. 둘째, 채소를 올바르게 먹는 5가지 핵심 원칙. 셋째, 나이 들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채소 섭취 습관.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68세 조명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조 어르신은 우리 세대에서 가장 건강한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산책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려고 체력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특히 채소를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끼니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 어르신이 센터에 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며칠 전부터 배에 가스가 심하게 차고 복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뼈가 시큰거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즉시 협력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장에 가스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골밀도 검사 결과였습니다. 골감소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평소에 채소를 많이 드시나요? 조 어르신은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끼 빠짐없이 채소를 챙겨 먹어요. 특히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제 머리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채소를 너무 많이, 그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TV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의사 선생님들도 채소 많이 드시라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다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채소의 종류와 조리법에 따라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지를 절대 날 것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는 보라색이 참 예쁘죠. 영양도 풍부한 채소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부터 즐겨 드시던 음식이기도 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지를 생으로 드신 적 있으세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시거나 초고추장에 찍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조 어르신의 이웃이셨던 67세 박순자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텃밭을 가꾸시는 게 취미셨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드시는 게 자랑이셨죠. 특히 가지를 좋아하셨습니다. 신선한 게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갓 수확한 가지를 날로 썰어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할머니표 가지 요리라며 같이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손주들에게 건강한 음식 먹이고 싶은 마음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배가 살살 아팠습니다. 체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구토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드신 게 있으세요? 박 어르신은 가지를 생으로 드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솔라닌은 감자싹에서도 발견되는 성분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솔라닌은 적은 양을 섭취하면 오히려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으로 먹었을 때입니다. 가지를 날 것으로 먹으면 솔라닌이 그대로 체내에 흡수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솔라닌을 과다 섭취하면 복통, 구토, 설사가 나타납니다. 심하면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생깁니다. 박 어르신이 겪으신 증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장기간 섭취했을 때입니다.
솔라닌이 체내에 쌓이면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근육이 위축됩니다. 심지어 정신착란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다행히 빨리 병원에 가셔서 큰일을 면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하고 수액을 맞으며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고통을 어르신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손주들 앞에서 쓰러질 뻔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프면 손주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패 끼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지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다행히 솔라닌은 열에 약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섭씨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솔라닌이 80% 이상 파괴됩니다. 그래서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찌거나 볶거나 구우시면 됩니다. 된장국에 넣어 끓이시거나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영양도 풍부하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이 사실을 설명드렸을 때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신선한 채소를 먹으려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걱정 마세요. 박 어르신도 지금은 가지를 올바르게 조리해서 드시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가지를 익히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보다는 직접 불에 구우시거나 끓는 물에 삶는 게 더 안전합니다. 가지찜을 만드실 때도 김이 오른 찜통에 최소 10분 이상 쪄내셔야 합니다. 가지볶음을 만드실 때는 기름의 중불로 7분 이상 볶아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란탕 좋아하시죠? 명절 때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께서 끓여주시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추석에 토란탕 한 그릇 드시면 정말 행복하셨던 기억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토란을 잘못 다루면 정말 위험합니다. 센터에 다니시는 70세 이영숙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이 어르신은 시골에서 직접 캔 토란으로 국을 끓이시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토란을 씻어서 껍질을 벗기셨습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작업하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셨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작업하는 동안 손이 점점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손이 갈라지고 따갑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물로 씻었지만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급하게 센터로 오셨습니다. 손을 보니 정말 심각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토란 손질하실 때 장갑 끼셨어요? 아니, 그냥 했지. 뭐 문제 있나?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문제가 있고 말고요. 여러분,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이 물질은 표백제나 녹 제거제에도 쓰이는 강한 화학 물질입니다. 사람 피부에 닿으면 당연히 자극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걸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입니다. 옥살산 칼슘은 우리 콩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 결석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신장 결석이 뭔지 아시죠?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아픕니다. 등과 옆구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합니다. 심하면 수술도 받아야 합니다. 토란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으면 떫고 아린 맛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이 옥살산 때문입니다. 그 맛이 나면 이미 독성 물질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 어르신은 다행히 토란을 먹기 전에 손에 증상이 나타나서 큰 화를 면하셨습니다. 만약 제대로 익히지 않은 토란을 드셨다면 콩팥 손상으로 병원 신세를 지셨을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투석까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센터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실제로 옥살산 칼슘 중독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대부분 토란을 잘못 조리해서 드신 경우입니다. 입안이 붓고 목이 따끔거리며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란은 어떻게 조리해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장갑을 끼고 손질하셔야 합니다. 고무장갑이든 비닐장갑이든 상관없습니다. 맨손으로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둘째, 끓는 물에 최소 7분에서 10분 정도 삶아서 독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살짝 데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충분히 익혀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토란을 삶을 때는 물을 한번 버리고 새 물로 다시 한번 더 삶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삶은 물의 독성 성분이 많이 녹아 나오거든요. 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한번 더 삶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토란 껍질을 벗길 때 식초물에 담갔다가 작업하시면 손에 자극이 덜합니다. 식초가 옥살산 칼슘을 중화시켜 줍니다. 장갑을 끼시되 그 전에 토란을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작업하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물 1리터에 식초 2큰술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시면 토란 맛이 변할 수 있으니 적당히 넣으세요. 자,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고사리를 날 것으로 먹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사리 좋아하시죠? 비빔밥에도 들어가고 육개장에도 빠질 수 없는 재료입니다. 우리 한식의 대표적인 나물이기도 합니다.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는 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사리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독초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인데 독초라니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센터에 계신 65세 최민호 어르신은 등산을 좋아하십니다. 산에서 직접 고사리를 꺾어 오시는 걸 즐기시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신이 나서 고사리 한 보따리를 들고 오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산에서 고사리 엄청 많이 꺾었어요. 신선한 거 좀 드릴게요. 고맙다고 했지만 제 머릿속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드실 건데요? 그냥 살짝 데쳐서 무쳐 먹으려고요. 신선한 게 좋잖아요. 저는 바로 말렸습니다. 생고사리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고사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고사리에는 두 가지 위험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티아민 분해 효소입니다.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이 효소는 우리 몸의 비타민 B반과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생고사리를 먹으면 각기병 같은 영양결핍 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푸타퀼로사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지정한 2B급 발암물질입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간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표된 역학 연구를 보면 고사리를 자주 먹는 지역 주민들의 방광간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2.3배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초에 어르신께 설명을 드리자 어르신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그럼 고사리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대로만 처리하면 됩니다. 고사리의 독성 물질은 물에 녹고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첫째, 생고사리는 먼저 끓는 물에 최소 12분에서 15분 정도 삶아야 합니다. 둘째, 삶은 고사리를 찬물에 담가서 식힙니다. 셋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을 갈아가며 하루 정도 담가둬야 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마다 물을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푸타퀼로사이드가 90% 이상 제거되고 떫은 맛도 사라집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고사리를 삶을 때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으면 독성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스푼 정도 넣고 삶으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가 알칼리성이라 산성인 독성 물질을 중화시켜줍니다.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 안 되려면 이 정도는 신경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초의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그날부터 고사리 처리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2달 뒤 센터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씀 듣길 잘했어요. 이전엔 고사리 먹고 나면 속이 좀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손주들 밥 해줄 때도 마음이 편해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쑥갓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쑥갓 좋아하시죠? 향긋한 맛이 일품입니다. 삼겹살 먹을 때 상추랑 같이 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샤브샤브에 넣어 먹어도 좋고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센터의 69세 정수진 어르신은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건강을 위해 채소도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특히 삼겹살 먹을 때는 쑥갓을 한 알음 드셨죠. 생으로요. 건강을 생각해서 채소를 많이 드시려 한 거였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습관을 몇 달 계속하시더니 건강검진에서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온 겁니다. 어르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이 되셨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 가족이 걱정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다행히 정밀 검사에서 암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점검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고기와 생수갓을 자주 함께 드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쑥갓에는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육류나 생선의 단백질과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대한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나이트로소아민은 위암을 비롯한 여러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정어르신이 드신 삼겹살과 생수갓의 조합이 바로 이런 발암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채소를 먹은 건데 오히려 암 위험을 높인 거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쑥갓을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아질산염이 상당 부분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샤브샤브에 쑥갓을 넣어 살짝 데쳐 먹거나 국에 넣어 끓여 드시면 안전합니다. 삼겹살 먹을 때도 구운 고기를 쑥갓으로 싸기 전에 쑥갓을 석쇠에 살짝 구워서 드시면 좋습니다. 흥미로운 건 쑥갓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먹으면 나이트로소아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귤이나 레몬, 키위 같은 과일을 식후에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역시 쑥갓을 익혀 드시는 겁니다. 정어르신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생쑥갓 대신 살짝 데친 쑥갓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뒤 재검진에서 암 표지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팀장님, 검사 결과 좋게 나왔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걱정 안 끼쳐도 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것. 자, 여기까지 4가지 치명적인 채소 섭취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지는 반드시 익혀 드세요. 솔라닌이 있습니다. 섭씨 70도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하시면 안전합니다. 둘째, 토라는 장갑을 끼고 손질하시고 끓는 물에 7분 이상 삶아 드세요. 물을 한번 버리고 새물로 다시 삶으시면 더 안전합니다. 셋째, 고사리는 12분 이상 삶고 하루 동안 물에 담갔다가 드세요.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넷째, 쑥갓은 고기와 함께 드실 때 반드시 익혀 드세요. 나이트로소아민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제가 15년간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입니다.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조명희 어르신처럼 과도한 채소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분명 몸에 좋습니다. 장운동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한영양학회에서도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도한 식이섬유는 장에서 가스를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조 어르신이 겪었던 복부 팽만과 통증이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까지 함께 배출시킵니다.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들이 식이섬유와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조 어르신의 골감소증도 바로 이런 이유로 생긴 겁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채소가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넘어졌을 때 쉽게 골절됩니다. 골절되면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고생합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얼마일까요? 하루에 손바닥 2-3개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끼니마다 조금씩 나눠 드시고 다른 음식들과 균형 있게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센터에서 관찰한 바로는 채소를 적당량 드시는 분들이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보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 상태도 더 좋았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핵심입니다. 채소의 종류를 다양하게 드셔야 합니다. 한 가지 채소만 계속 드시면 특정 성분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양배추만 계속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십자화과 채소들은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에 계시던 한 어르신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셨는데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만 매일 드셨다가 증상이 악화되신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여쭈어보니 브로콜리의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더 떨어뜨렸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록색 채소, 빨간색 채소, 노란색 채소, 흰색 채소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각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초록색 채소에는 엽록소와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눈 건강에 좋습니다. 빨간색 채소에는 라이코펜이 많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노란색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흰색 채소는 알리신 같은 항균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드셔야 영양의 균형이 맞습니다.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핵심입니다. 생채소와 익힌 채소를 적절히 섞어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 생으로만 또는 무조건 익혀서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당근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익혀 먹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당근의 베타카로틴이나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증가합니다. 반면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나 양상추 같은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익히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도 중요합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생으로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도 옥살산의 절반 이상이 제거됩니다. 네 번째 핵심입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드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8컵에서 10컵, 약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잔군동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단,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입니다. 채소와 함께 단백질과 지방도 균형 있게 드셔야 합니다. 채소만 먹는 식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모두 필요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소만 먹으면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집니다. 근육이 빠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함께 생선이나 두부, 계란, 콩류 등의 단백질 식품을 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도 필요합니다. 견과류나 올리브유,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을 적절히 섭취하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단백질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를 막으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채소만 드시다가 근감소증에 걸리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근감소증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합니다.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자식들이 병원을 오가며 고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시려면 근육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샐러드는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샐러드는 드셔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샐러드에 들어가는 채소들을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고 채소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농약이나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수입 채소들이 많은데 이런 채소들은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각종 보존제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꼼꼼하게 씻으셔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씻으면 농약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둘째, 앞서 말씀드린 가지나 고사리 같은 채소는 샐러드에 넣지 마세요. 반드시 익혀야 하는 채소들입니다. 셋째, 샐러드만 식사로 드시지 마세요. 단백질 식품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 두부 등을 샐러드에 추가하세요.
샐러드 드레싱도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드레싱은 설탕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레몬즙, 약간의 소금과 후추만 넣어도 맛있는 드레싱이 됩니다. 유기농 채소가 더 안전한가요? 유기농 채소가 농약 걱정은 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유기농 채소에도 세균이나 기생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유기농 채소는 더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화학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세균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고 필요하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하세요. 가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기농 채소가 일반 채소보다 2배에서 3배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면 일반 채소를 잘 씻어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면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하나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채소를 조금 덜 드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드세요.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 질긴 채소보다는 부드러운 채소를 선택하세요.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푹 끓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채소보다는 단백질과 칼로리를 우선적으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실조나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채소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채소를 싫어하신다면 무리해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과일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과일은 당분이 많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하루에 사과 반 개나 귤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과일도 채소처럼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드시면 특정 당분이 과도하게 섭취될 수 있습니다. 사과, 배, 귤, 키위, 딸기 등을 번갈아 가며 드세요. 채소 주스는 어떤가요? 채소 주스도 좋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시중에 파는 채소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당분 함량이 10g 이상인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집에서 만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지 마세요. 채소 주스도 과하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주스로만 채소를 섭취하지 마세요.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침이 나오고 이 침이 소화를 돕기 때문입니다. 주스를 만들 때는 당근, 샐러리, 사과를 2대 1대1 비율로 섞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을 조금 넣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지는 반드시 익혀 드세요. 생가지에는 솔라닌이 있습니다. 둘째, 토라는 장갑을 끼고 손질하시고 7분 이상 삶아 드세요. 옥살산 칼슘이 있습니다. 셋째, 고사리는 12분 이상 삶고 하루 동안 물에 담갔다가 드세요.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넷째, 쑥갓은 고기와 함께 드실 때 반드시 익혀 드세요.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채소는 적당량만 드시고 다양한 종류를 골고루 드세요. 여섯째, 단백질과 함께 균형 있게 드세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5년간 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모시며 느낀 게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명희 어르신, 박순자 어르신, 이영숙 어르신, 최민호 어르신, 정수진 어르신, 이분들 모두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채소를 드실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채소는 익혀 먹어야 하나? 생으로 먹어도 되나?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가? 다른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나? 이런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킵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놀아주시려면, 자식들에게 짐 안 되시려면,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시려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